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9월 첫째 주 시황 및 관심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9월 첫째 주에 이제 시장이 열립니다. 이제 완전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의 끝자락에 접어든 상황이라 매매 이제 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추석도 오고 있죠. 그래서 추석도 잘 보내시고 수익도 많이 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증시 일정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보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증시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이제 양호하게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장 초반만 해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 유입이 되면서 우선적인 시장 상승이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와 S&P가 이제 4개월 연속 상승 마감을 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됐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0.25를 할지 0.5를 할지 0.25를 두 번 할지 이게 관건이고, 9월에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시그널이 작동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냐 마냐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가지 지표를 이제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제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이제 7월 PC 보고서 따르면 일단 거의 전월 대비 0.2% 상승을 해서 부합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2.6%였는데 이걸 좀 하회했다. 그러면 일단 금리나 관련된 가능성은 좀 더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어찌됐든 여러가지 지표들과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실적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이벤트 등에서 이 미증시 상승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미증시 상승을 하기 전에 먼저 선반영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장 초반에는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일정 관련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휴장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했었던 거를 이제 화요일까지 연결해서 보신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 화요일까지는 미증시 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여러가지 하마스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확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전 이런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 말고 이제 그 악재들이 좀 터지는 관점으로, 아예 없었던 리스크가 확 터지는 관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면 시장은 우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호주 멜버른 식품 전시회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8월 판매 데이터 발표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기아차 8월 지역별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일날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많은데 이제 독일 조선 및 해양 전시회가 6일까지 있고요.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가 또 6일까지 있습니다. 미국 상용 무인 항공기 전시회가 또 5일까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보면 조선,
방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현대, 로템, 풍산,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 등등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25년 3일날에 25년 SS 서울 패션 위크가 이제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엔터는 데이식스 샤이니 온유 컴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메이리 플레이에서 애니팡 매치라이크라고 하는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전 회사 이름이 썬데이 토즈였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우리나라의 8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7월 건설 지출과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ISM 고용지표, 신규 주문, 제조업 지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4일날은 이제 베이지북 공개하고요. 연준 베이지북 공개를 하고, 한미일 3국 연례 경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총리가 방한을 하고요. 인스피니언 수요 예측이 있다. 이제 상장하기 위한 수요 예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미콘 타이완이 진행이 됩니다. 세미콘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 이야기일 것 같아요. 타이완은 TSMC와 더불어서 비메모리 쪽, 후공정 쪽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7월 제조업 수주 지표 내구재 주문 지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유럽의 7월 P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뭐 기타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5일날은 이제 기업 제닉스 셀비온 수요 예측이 있고요. 엔터라이즈 그룹이 이제 일본 정식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분기 GDP 관련된 지표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8월 ADP 취업자 변동지수, 그리고 S&P 글로벌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6일날은 이제 IFA 2024가 10일까지 열리고요. CES, MWC와 더불어서 세계 3대 IT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FA가 10일까지 열린다. 그리고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뭐 원체 뭐 크게 변동성만 없으면 9월달에 이제 금리는 인하를 한다라는 게 명확해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슈프리마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양호하게 매수가 타치를 높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칠성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손절가 터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터치가 됐고요. 그래서 휴메딕스 슈프리마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엔 한미사이언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한미 그룹주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볼게요. 그래서 한미 그룹이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한미 약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본격화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다른 쪽은 유통이나 총판이나 뭐 이런 걸 가져와서 제너릭이나 시밀러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굳이 시가총액이 적은 쪽의 종목들이 유통이나 총판 가져와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쪽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한미약품 쪽에서 치료제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동사는 이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쪽에 이제 사업지주사 형태로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지주사 형태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미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한미사이언스도 상승세가 좀 기대가 돼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펀드 리밸런싱 관련돼서 여러가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컸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기관 외국인 추이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지난주 금요일에는 수급 자체는 괜찮았다. 그래서 매수가는 32,950원에서 1,950원, 역시나 1% 갭 떠서 시작을 하면 매수는 불발로 매수는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앞선 고점이 35,450원입니다. 그래서 이 35,450원 가기 전까지 34,100원을 1차 목표가로 두도록 하겠고, 2차는 35,900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35,900원 2차 목표가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추이 자체가 이제 상방 쪽으로 완전히 트는 관점이라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초입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를 이번 주에는 좀 보자 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